예,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내러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에 대한 전 세계 가치지향 애국민중의 투쟁을 매일매일 다루고 있는 세뇌 탈출입니다. 오늘은 이 중국의 이 전력난, 이것을 좀 깊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유의미하게 잘 다뤄주시는 분들이 이제 박상우 대표, 또 추북일 대표, 이런 사이트에서 잘 다루고 있고, 오늘 저도 이제 이걸 다 자료를 만들어 놓고 나서 추북일 대표랑 좀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보는 관점이랑 굉장히 유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거 보시고 또 추북일 대표 거 오늘 올라오신 거 보시면은 아마 야, 중국에서 이 전력난이 이래서 생기는 거구나 라고 좀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의 해설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 가설이. 자, 먼저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들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 탈출 뚜벅뚜벅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중국이 문제죠. 이 책인데 제법 활발하게 책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그런 사정을 이 책을 지은 로버트 스팔딩 그 저자한테 오늘 새벽에 이메일로 또 전해줬습니다. 이 책은 그 중국이 미국을 얼마나 구멍숭숭 침투해서 농락하고 있는가, 그것을 아주 자세하고 그리고 통렬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 야, 중국이 저 모양이면 한국은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망가져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우울해집니다. 제가 번역할 때 그 우울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한국에는 이 악의 근원, 즉 다시 말해서 글로벌리스트 빅머니 빅텍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이 악의 근원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의 대기업들은 굉장히 정직한 거예요. 그 한국에 기반을 둬서 한국 근로자들 중심으로 물건을 제조해서 전 세계에 수출하는 그런 모델이 핵심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글로벌리스트 악의 근원이 없기 때문에 이 자유시민이 좀 더 이렇게 그 지능적으로 조직적으로 모이면 충분히 중국의 침투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크게 우울해하지 마시고, 과연 지금 중국 공산당이 세계에 대해서 어떤 야망 혹은 야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차분히 살펴보실 기회를 가지시기를 권합니다. 예, 먼저 이제 중국 단전 대란, 뭐 이거 많이 이제 얘기되죠. 간단히 얘기하면 31개 성 중에 16개에서 진행 중이죠. 심지어는 뭐 일주일에 하루, 공장에 하루나 이틀 전기 주고 뭐 4일이나 5일은 전기 안 주고 뭐 이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특히 제조업 지역 광동, 복권, 절강, 강서, 뭐 저장, 뭐 장슈 뭐 이렇게 되는데, 뭐 저는 좀 구세되어 가지고 이걸 그냥 한자명으로 읽어야 좀 편해요. 광동, fujian 뭐 이렇게 읽으면은 좀 감이 안 와 닿습니다. 이 심지어는 애플이나 테슬라 부품 생산 공장도 이 단전 소동을 겪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베이징도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전 소동이 왜 일어나냐? 표면적인 직접적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진핑이 탄소 배출 절감, 이거를 절대 명령을 내렸습니다. Non-negotiable order. 아마 영어 잘못 쓴 것 같은데 Non-negotiable order. 그러니까 뭐 중앙정부랑 우리 협상할 거 없다. 절감시켜라고 각 지방에 다 오다를 때렸어요. 그러니까 시 황제께서. 이 오다가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를 들어서 8월에 중국의 국발개위, 국가발전화개혁위원회, 이게 중국의 뭐라 그럴까요? 이 경제기획원 같은 비슷한 건데 그거보다 훨씬 더 전략적이고 훨씬 더 강력한 기구입니다.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광동, 강서, 운남, 복권, 선서가 아니라 산서, 또 광서, 영하, 회족 자치구, 청해, 신강 등 9개 성의 에너지 소비는 절감되기는커녕 증가했다. 그 외 10개 성은 절감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국가 차원의 에너지 절감 상황은 결코 순조롭지 않다. 이런 무시무시한 이제 훈시를 내린 거예요. 이 국발 계위가. 이 시진핑의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이 듀얼이라 그러는데 듀얼 카본 타겟이 있습니다. 두 양대 탄소 목표, 탄소에 관한 두 개의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 2060년까지 탄소 중립성을 달성하겠다. 두 번째, 2021년까지 GDP 대비 에너지 소비를 3% 절감하겠다. 그러니까 이 GDP가 늘어가면 에너지 소비량이 늘어가죠. 그런데 GDP 대비 에너지 소비량을 앞으로 점점 더 줄여가겠다. 즉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가겠다 이 소리죠. 이게 시진핑의 양대 탄소 목표인데 이게 이제 이래 가지고 위에서 오다를 때리니까 각 성에서 오다를 받고 야 이거 탄소 배출량 줄여야 되는데 그걸 딱 보니까 이게 발전소가 탄소 배출을 제일 많이 하고 있네. 오케이 그러면 발전소 덜 돌려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는 이유가.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발전소 입장에서 봤을 때 석탄과 천연가스 이게 중국이 거의 한 3분의 2 정도가 석탄 화력 발전입니다. 이 60% 중반대예요. 이 석탄과 천연가스 가격, 화석연료 가격이 지난 한 1년 동안 혹은 올해 들어서 약 70% 올랐다. 60%. 65%. 미국산 석탄 같으면은요, 70% 올랐어요. 올해 초에 그 $100였거든요, 톤당. 그러니까 이 좋은 게 6,000 칼로리급, 6,000 킬로칼로리급. 이게 석탄은 품질을 어떻게 따지냐면요, 킬로그램당 킬로칼로리가 얼마냐를 따져요. 그래서 이제 킬로그램당 6,000 킬로칼로리가 넘어가면 이게 아주 좋은 석탄이고요. 이 정도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요. 석탄을 이렇게 야적을 해놓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활지에. 그러면 바람이 불면 석탄끼리 이렇게 마찰을 일으켜가지고 불이 나요. 그 정도가 이게 굉장히 좋은 석탄이에요. 한 6,000 킬로칼로리급이 되면. 미국산은 굉장히 품질이 좋아서 그런 경우에 한 70% 올랐다고 올해 미국산도. 그러니까 중국도 한 65% 이렇게 오르니까 이 전력 생산을 하는 발전소 입장에서는 경제성이 붕괴해 버린 거예요. 전기값은 정부에서 정해져 있는데 원료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거기다가 이제 중국산이 보통 이제 5,000 킬로칼로리대를 뗍니다. 중국은. 이게 이제 얼마나 민감한 문제냐면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 같은 경우에 석탄이 저공해 시설이 돼 있고 그 석탄 화력발전소 시설이 굉장히 좋아요. 한국은. 그래서 이 베이스를 6,000 킬로칼로리에 맞춰놨어요. 이 킬로칼로리가 떨어질수록 공해물질이 많이 나오고 먼지가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연소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는 소리니까.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이걸 가격을 낮춰보려고 이게 어떤 문제냐면 5,500과 6,000 사이면은 킬로칼로리로 따지면은 10% 상승한 거 아니에요. 5,500에 10% 하면 550 칼로리 더하면은 6,000 칼로리 되잖아요. 가격은 어떠냐? 30%가 상승해요. 보통. 그러니까 이 5,500대하고 6,000 사이에 열량은 10% 상승했는데 가격은 30% 상승해요. 그래서 중국 애들은 무슨 짓을 해왔냐면 이 중급 석탄 혹은 저질 석탄을 떼온 거예요. 이때까지 5,000 킬로칼로리대를 이렇게 떼면요 이 공장이 계속 이제 발전소가 그 문제를 일으킵니다. 한국 이 석탄 발전소들이 6,000 킬로칼로리를 떼야 좋은데 석탄 발전소들은 그래요. 좋은 걸 떼야 돼요. 시멘트 공장도 그렇고 아주 좋은 걸 떼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칼로리가 그렇게 가격이 비싸니까 섞어요. 중급이랑. 그래가지고 한 5,700 정도로 섞어서 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공장 유지 보수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발전소 유지 보수가 자주 고장 나고. 한국 그렇게 하면서 고생들 하고 있죠. 일부 발전소들은. 가격은 맞춰야 되고 원가는 절감해야 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300킬로칼로리만 낮춰도 5,500까지도 아니에요. 5,700으로 낮춘 거예요. 6,000킬로칼로리대하고 5,500을 적당량 섞어서 5,700 정도 나오게 그렇게 해도 계속해서 이 발전 설비가 말하자면 잘 망가진다고요. 중국은 내돈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발전 설비가 상당히 뭐 신식이죠. 최근 2000년대 들어서 계속했으니까 수명이 이게 발전소 수명이라는 게 한 50년, 60년 보거든요. 석탄 발전소. 그러니까 한 20년밖에 안 지났는데 이미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이 중급 석탄을 많이 떼갖고. 그래서 이제 공해가 극심하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 석탄이 부족해서 전력난이 나니까 우리는 요새 아주 숨쉬기가 편하죠. 그래서 저는 오세훈 시장한테 요구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박원순 시절에 악랄한 구호는 누가 만들었냐. 그거 감사해서 그 사람 처벌해라. 그 박원순 시절에 그 구호가 이겁니다. 대중교통 이용하는 우리 아빠 미세먼지 해결사. 그때 환경부도 계속해서 뭐 대중교통 이용 이걸 계속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대중교통을 안 하고 차량을 몰고 나와서 미세먼지가 발생했다는 거 아니에요. 환경부도 그렇고 그 환경부에 그 정도 노가리 핀다고 치더라도 박원순의 저 구호는 굉장히 악랄해요. 왜 저러냐면 저 구호를 가지고 그 시청 공무원들이 그 시청 앞에 와서 이렇게 이거 해갖고 이렇게 들고 서 있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거 보면서 참 악랄하다. 이 중국에서의 공해와 미세먼지라는 그 관념을 사람들이 그 관념을 가지지 못하고 이거는 좀 가진 사람들이 철딱서니 없이 자동차를 많이 몰고 나와서 생긴 거야. 이렇게 계급투쟁적 관념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저게. 굉장히 악랄한 구호입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께서는 박원순 시장 시절에 이 구호를 누가 기획했고 누가 사용했고 기한이 어떻게 올라갔나 해서 이거 처벌해야 됩니다. 시민을 우롱한 구호입니다. 그냥 환경부 구호는 예를 들어서 그냥 간접적이에요. 환경부는 그래도 거짓말을 칠 때 간이 쫄아서 간접적으로 쳤다고요. 박원순 내놓고 저렇게 사람 세뇌했어요. 이 중국 대기 오염은 이제 한계치에 도달한 지 오래죠. 이미 몇 년 전부터 시진핑은 중국의 환경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 섬서성인데 뭐 우리가 이런 거 많이 봤으니까 뭐 새카맣게 하늘이 어두워지는 베이징 뭐 이런 거 많이 봤으니까 제가 더 말씀드리기가 더 뭐 필요가 없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진핑이 그래서 이게 무슨 내년에 있는 이제 그 동계올림픽 문제도 있고 하니까 또 중국이 환경이 더 못 버틸 상태가 되니까 이제 야 그거 환경오염 그 CO2 배출량 줄여. CO2 배출량을 줄인다는 얘기는 불 덜 때 이 소리죠. 불 덜 때 쉽게 말하면 불 덜 때 이렇게 오다를 때리니까 각 성에서 이제 그 발전소의 가동률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게 원인이 하나고 두 번째는 이제 발전소 입장에서는 불을 떼면 뗄수록 적자가 커지는 구조니까 가동률 떨어뜨리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러면 이제 이런 이유뿐이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진핑의 환경 드라이브, 그 다음에 지금 석탄, 화석 연료 가격의 상승, 이 두 가지 이유뿐이냐? 아니에요. 발전소를 누가 소유하고 있나를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포인트입니다. 이 국영 5대 전력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발전량의 규모가 불과 10%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영 5대 전력회사의 자회사. 근데 이게 무늬만 자회사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중국의 그 유력 권력자들이 돈을 빼먹을 때 어떻게 빼먹냐. 여기 국영 전력회사가 있다고 치면 여기 이것에 자회사를 만들게 하면서 이 자회사의 일부 지분을 가져요. 싼 가격에. 국영회사의 지분은 못 갖잖아요. 내놓고. 그러니까 국영회사의 자회사를 만들면서 자회사 지분을 가져요. 그래서 돈을 빼먹어요. 이게 그러니까 무늬만 자회사죠. 여기서 전체
그 발전량의 한 4,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독립발전사다. 국영 5대 전력회사의 자회사도 독립발전사다라고 만약에 본다면 90%가 독립발전사예요. 국영 5대 전력회사의 자회사는 독립발전소가 아니다라고 본다면 85%가 독립발전사예요. 이게 무시무시한 수치입니다. 한국을 보세요. 한국은 한수원이 일단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한국수력원자력이, 공기업이. 그리고 이제 화력발전소들 다 민영화한다고 이렇게 그게 DJ 때 결정돼 가지고 민영화로 갔지만 실제 주요 주주로 보면 여전히 한전이거나 혹은 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한국자유총연맹 같은 그런 단체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 새로 만들어지는 화력발전소들은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 SPC로 해가지고 그건 완전히 민자 기업이지만 옛날에 있던 화력발전소들은 이름만 간판만 무슨 뭐 이렇게 바꿨지 실제로 그 지분 구조로 보면 여전히 공기업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어요. 한국은. 그리고 아예 공기업이 100% 가지고 100% 공기업인데가 이제 한수원이에요. 한국수력원자력이 그렇고요. 그러니까 우리랑 비교를 해보면 중국이 참으로 민영화돼 있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근데 이 민영화가 그러니까 투명하게 된 게 아니에요. 중국은. 중국의 특징이 뭐냐면요. 전력, 시멘트 등 기간 산업이 수십 년 동안 이게 부패의 온상입니다. 여기 이제 포인트가 있어요. 제가 시멘트업을 좀 압니다. 시멘트업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최근까지 요새 조금 올랐는데 올해 들어서 뭐 작년 기준은 이 공장에서 시멘트를 대리점에 넘겨줄 때 혹은 레미콘사에 넘겨줄 때 1톤에 7만 5천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많이 저게 돼서 이제 그 시멘트가 좀 남아 돌고 시멘트 회사들이 말하자면 이게 바이어스 마켓이에요. 셀러스 마켓이 아니라 그러니까 구매자가 유리한 거라서 공장에서 넘겨주는 기준 7만 5천 원이지만 사실은 아주 호황이 아니면 건설 경기가 아주 호황이 아니면 저 7만 5천 원에 레미콘 공장까지 실어다 줍니다. 도착도 기준으로 7만 5천 원이 돼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쌍용 시멘트, 뭐 지금도 쌍용이라는 이름을 쓰는지 몰라도 동양 시멘트 이런 데서 그러면 그 강원도 골짜기 가서 실어내오고 충북 골짜기 가서 실어내오는데 7만 5천 원이 아닙니다. 거기 배송기지, 수도권 배송기지 큰 사일로 있는데 거기 가서 실어내와도 7만 5천 원이고 혹은 우리 뭐 어디 레미콘인데요. 거기 뭐 20톤, 25톤인가 20톤인가 그 탱크로리를 한번 보내는 거. 그걸로 한 차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그 탱크로리 배송비 안 받는다고요. 그냥 가서 줘요. 건설 경기가 아주 호황이 아니면. 그러니까 한국 굉장히 중국보다도 싸요. 실제로는. 중국이 공장에서 넘겨줄 때 얄짤없이 7만 원 받아요. 중국이. 그런데